어떻게 하면 신체의 노화 시계를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을지. 요즘은 어르신들뿐 아니라 4, 50대 중장년조차도 감속 노화에 큰 관심을 나타냅니다. 모두의 눈앞에 펼쳐진 100세 시대, 건강하지 않은 몸으로 긴 여생을 사는 데에 대한 공포심에서 누구도 자유롭지 못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죠. 한국인의 기대 수명 83세와 건강 수명 73세 사이에는 1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절대 짧지 않은 이 수치는 신체나 정신의 질병으로 인해 원활한 일상생활이 어려워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얼마 전 한 일가족의 안타까운 사연을 뉴스로 접했습니다. 80대 아내를 살해한 남편과 아들이 한강에 투신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12일 전만 해도 50대 아들은 주변 지인들에게 어머님을 끝까지 모시겠다 이야기했던 것으로 확인되며 주위에 많은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당시 50대 아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에게 평수가 작은 집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짐이 많아 도와줄 수 있겠냐고 부탁하며 이사 계획까지 언급했었다 합니다. 이러한 오랜 기간 간병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건 사고는 우리보다 20년 일찍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일본에서는 이미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나라에도 닥쳐올 어쩌면 예견된 슬픈 미래의 자화상일지 모릅니다. 거대 의료 자본은 우리의 죽음을 마음대로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긴 시간 고통받는 건 나 혼자만이 아닌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식, 그리고 가족이 함께 겪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이제 진짜 필요한 건 이 10년의 기간을 줄이는 것. 다시 말해, 노화의 시작을 최대한 늦추는 것입니다. 약해진 다리, 깜빡하는 뇌, 그리고 무기력한 마음으로 수십 년을 버틸 것인지, 아니면 노화의 기간을 단축해 노년을 진정한 자유의 기회로 삼을 것인지, 50대, 늦어도 60대부터라도 노화 시계를 늦추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합니다. 92세 현역 의사가 전하는 매일의 실천으로 건강한 노년을 만드는 비밀. 오늘 이야기 드릴 내용은 마리안네 코흐 박사의 책 나이 들어도 늙지 않기를 권하다입니다. 저자 마리안네 코흐는 풍부한 임상 경험을 지닌 의학 박사로 92세의 나이에도 현역에서 활동하며 여전히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는 노화를 질병이나 정복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저자가 이야기하는 노화 지연의 비밀은 절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노화의 기간을 단축시키고 건강하게 나이 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년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싶은 시니어는 물론 건강한 노년기를 앞서 준비하고자 하는 청년, 중년 모두에게 뜻깊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시작 전 구독하기와 좋아요로 응원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노인들은 더 이상 예전의 늙은이가 아니다. 당신 또는 당신의 부모님이 70세가 넘었다고 가정해보자. 그때 당신이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얼마나 자주 듣게 될지 한번 생각해보자. 네. 아직도 정치에 관심이 있으세요? 어머나, 아직도 정원을 손수 가꾸세요? 그 연세에 아직도 매일 일하러 다니세요? 등등과 같은 질문들 말이다. 뭔가 이상한 점을 눈치챘는가? 우리는 노년에 접어든 사람들과 대화할 때 쉽게 이런 언어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데, 미국의 한 사회학자는 이를 아직도 증후군이라 칭했다. 당신이 너무나 당연하게 또 아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일들임에도 상대는 놀라움을 표하며 당신이 나이가 많다는 점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오래 산다. 정확히 말하자면 훨씬 더 오래 산다. 이제는 고령자들도 흥미진진하고 멋진 삶을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 이러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당연히 신체적인 건강을 오래 유지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각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바로 자신의 몸이 75세 생일 이후에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잘 관리하는 것이다. 달라진 외모와 친해지기. 당신은 더 이상 매력을 한창 발산하던 35살 때와 같은 모습이 아니다. 물론 나도 마찬가지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면 무척 초췌해 보인다. 눈도 작아진 듯하고 여기저기 깊게 자리 잡은 주름도 눈에 띄고 생기와 상당히 거리가 있다. 아무튼 완곡하게 달라 보인다.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당신은 실제로 그동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기쁜 경험과 슬픈 경험을 통해서 더 지혜롭고 현명해졌으며 깊이 있는 존재로 거듭났다. 물론 당신은 예전만큼 100m 달리기를 잘할 수 없다. 계단 3층까지 오르는 것도 상당히 힘에 부칠 것이다. 대신 당신의 의식은 놀라울 만큼 확장되었다. 당신이 지난 세월 동안 읽은 그 수많은 책들을 떠올려 보라. 당신이 그동안 들었던 음악들, 여행에서의 아름다운 기억들,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함께했던 재미난 시간들, 친구들과 나눴던 즐거운 대화들, 사랑했던 경험들도 빼놓지 말자.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 성과형외과 의사가 정성껏 수술해 해준다고 해도 말이다. 우리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겉모습과 친숙해져야 하고 거울 속에 보이지 않는 나 내면과도 친숙해져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15년, 20년 또는 30년 후에 나와도 친숙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이 들어가는 것이나 나이 들었다는 사실을 한탄하지 말고 현재를 당신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단계로 바라보길 바란다. 지난 추억들만 곱씹는 인생의 단계가 아니라 새로운 가치 있는 능력들을 습득하고 흥미로운 경험들을 하게 될 아주 소중한 인생의 단계임을 명심하자. 선물과도 같은 이 시기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과 자신의 외모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필요하다. 우리는 도대체 왜 늙을까? 더 길고 건강하며 즐거운 노년 생활을 만들어준다고 우리에게 약속하는 그 많은 방법들을 다루기에 앞서 노화 그리고 안티에이징 연구에서 특히 중요한 의학적인 근거들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려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비한 세포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사람의 세포 하나하나의 내부 구조는 정말 믿기 힘들 정도로 복잡하다. 세포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수면과 운동 등으로 세포 내부의 발전소, 미토콘드리아를 강화시키고 쓰레기를 배출하고 분열을 통해서 재생을 독려하다가 결국 세포가 죽게 만드는 수많은 일들이 세포 안팎으로 일어난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는 약 100조 개나 된다. 그리고 매분 이런 세포 중 100만 개가 수리되거나 재생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늙는 것일까?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과학자들이 수십 년, 아니 아마도 수백 년 전부터 분투해온 궤적을 읽고 지켜보는 일은 상당히 흥미롭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유를 여전히 알지 못한다. 노화에 관한 수많은 이론과 관찰 결과,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생물학 논문과 철학 논문이 있지만 어디까지나 가능성이자 그럴듯한 주장들이지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특정한 생활 환경과 습관들이 수명을 연장시키거나 단축시키고 무엇보다 노화 과정에서 우리 삶의 질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확실한 연구 결과들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비유하자면 세포는 작은 공장이라 할 수 있다.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는 발전소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특정 단백질이나 호르몬을 생성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세포의 또 다른 구성 요소들은 쓰레기를 처리하고 신진대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거나 전달받은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세포핵을 드나든다. 세포핵 속에는 46개의 염색체 형태로 존재하는 지휘본부가 있다. 이중나선 구조로 유명한 DNA다.
DNA 세포의 유전 물질로서 각각의 유전 정보를 담고 있다. DNA 세포 분열도 일어난다. 염색체가 복제되고 분열해 두 개의 새로운 젊은 세포로 변화하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다. 각 염색체 말단에는 작은 모자처럼 생긴 말단소체가 자리한다. 생체 시계로도 불리는 말단소체는 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마다 미세하게 짧아지는데 다 닳고 나면 세포는 더 이상 분열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세포는 휴식 단계와 노화 단계를 거치다 언젠가는 죽어버린다. 이런 말단소체가 짧아지는 것을 막아주는 효소가 바로 텔로머레이스다. 안타깝게도 암세포에서는 이 효소가 왕성에 활동하며 말단소체를 계속 연장시키기 때문에 암세포는 분열을 반복해도 끝없이 증식할 수 있다. 그러나 암세포가 아닌 정상적인 세포들도 이런 효소를 만들어낼 수 있다. 물론 특정한 조건과 세포 종류, 예를 들면 줄기세포, 뼈세포, 그리고 면역세포에서만 가능하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줄기세포는 세포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단백질인 텔로머레이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일부 면역세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 부분에서 더욱 흥미진진해진다. 우리는 신체 활동 등을 통해서 면역 체계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텔로머레이스를 가지고 있어서 이들의 세포가 더 오랫동안 재생 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확실한 것은 이 정도에서 그친다. 노화를 연구하는 곳에서 들려오는 그 밖의 결과들은 모호하거나 아직 완벽하게 규명되지 않았다. 노화와 관련해 의과학계에서 반드시 답을 찾고자 하는 질문이 있다. 텔로머레이스 외에 세포의 신진대사를 개선해서 세포의 노화를 지연시킬 수 있는 또 다른 물질이 있는지 여부다. 최근 수년간 세포 연구를 통해서 얻어낸 결과들이 도움이 되고 있다. 과학자들의 생각과 접근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실험실을 들여다봐야 한다. 작은 동물들을 대상으로 생명 연장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실험들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안타깝지만 동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안티에이징 실험들을 인간의 복잡한 몸에 그대로 적용이란 쉽지 않다. 몇 가지 힌트를 얻을 수는 있지만 이런 힌트들이 충분히 검증된 것은 아니다. 희생된 파리, 벌레, 그리고 쥐들이 불쌍할 뿐. 노화 연구에서 검증된 6가지 사실. 그렇지만 수많은 노화 연구를 통해서 확인된 몇몇 중요한 사실이 있다. 우리의 기대 수명은 대체로 우리가 물려받은 유전자에 달려 있다. 장수하는 집안에서 태어났다면 일단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다. 인간의 몸에는 선충과 달리 수명을 규정하는 단 하나의 유전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오래된 세포의 경우 세포 분열 후에 결함이 있는 부분들을 수리하는 유전자의 복구 기능이 더 이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 문제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메커니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우리 몸은 면역 체계가 제대로 작동할수록 결함이 있는 세포들을 더 수월하게 스스로 골라낸다. 몸에 있는 노화된 세포, 즉 더 이상 재생이 불가능한 세포의 양은 동맥경화와 같은 노화 질환의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다만 질환과 직결되는 세포의 정확한 양에 대해서는 검증되지 않았다. 노년의 과식과 고칼로리 음식 섭취는 자제하는 편이 우리의 기대 수명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 우리 몸을 노화로부터 지키는 최선은 바로 신체 활동이다. 노화를 막을 수 있는 안전한 의학적 해법이 없는 이상 신체 활동과 균형 잡힌 식생활이 노화를 늦출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사회 경제적인 환경도 사람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영향을 미친다. 알다시피 가난은 몸을 병들게 만든다. 그리고 수명을 단축시킨다. 노화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들은 일단 이 정도로 충분한 것 같다. 노화를 늦추는 첫 번째 조건,
높은 자존감.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을 찾고자 하는데 자존감부터 언급하는 것이 어쩌면 조금 의아하게 생각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사람의 의식, 다시 말해 자기 삶과 자기 자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아주 큰 역할을 한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한 이유는 이런 관점이 우리가 삶에 대해 느끼는 흥미와 권태를 조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체적인 건강, 즉 심장을 포함한 모든 기관의 혈액순환이나 면역 체계의 원활한 기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정신신체의학은 우리에게 정신과 신체는 하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그렇게 함으로써 노화를 늦출 수 있다고 가르쳐 준다. 어떤 사람의 자존감이 높은지 낮은지 여부와 삶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는 대개 유년기에 결정된다. 이런 점에서 나는 어머니에게 감사하다. 어머니는 언제나 나와 남동생에게 우리가 뭐든지 잘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셨기 때문이다. 너희는 멋진 아이들이야. 너희들은 뭐든지 해낼 수 있어. 우리가 어쩌다가 멍청한 짓을 했을 때에도 어머니는 한결같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살아가면서 늘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말이다. 어렸을 때 수많은 의문과 불안감에 맞서 싸웠을지라도 나중에 자신이 좋아하고 성공할 수 있는 일을 찾거나 사랑하는 사람 친구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 내면의 안정을 찾고 소속감을 얼마든지 느낄 수 있다. 자존감, 즉 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능력과 욕구를 알아차리고 나와 남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는 확신은 나이가 들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삶을 둘러싼 여러 상황들이 변하고 다른 불안 요인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자존감은 힘의 원천이 된다. 노년의 향방을 가르는 용기. 용기를 가지라고 말하기는 참 쉽다는 걸 나도 잘 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용감한 존재다. 특히 현실을 제대로 직면하고 우리가 더 이상 젊지 않기 때문에 더 자주 엄습하는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더 큰 용기를 낼 수밖에 없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예전만큼 머리가 빠르게 돌아가지 않는다고 느낀 적이 있는가? 아니면 열쇠나 안경을 어디에 뒀는지 몰라서 찾아 헤매는가? 그렇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것은 알츠하이머병의 첫 신호가 아니라 노화의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이런 과정이 이미 우리가 20, 30대였을 때부터 아주 천천히 진행되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말한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회색 뇌세포 수는 조금씩 줄어들기는 하지만 나머지는 계속해서 탁월하게 기능하기 때문에 학습 능력, 종합적인 판단 능력, 그리고 상상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만 세포끼리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를 입력하고 기억할 때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니 용기를 가져야 한다. 자기 연민에 빠지는 대신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완전히 다르게 시작할 수 있다는 홀가분한 깨달음에 이를 수 있어야 한다. 종이와 연필을 챙겨 차분히 자리 잡고 앉아서 자신이 정말 관심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적어보자. 또는 근처에는 있는 시민대학을 찾아가서 어떤 강좌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여전히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으며 이 시간을 이용할 수 있는 자유가 많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우리 앞에는 훨씬 더 많은 기회들이 놓여 있다. 노화를 늦추는 두 번째 조건, 건강한 식생활. 당신이 70세가 다 되어서야 건강을 해치는 나쁜 습관들을 버리겠다고 결심한다면, 예를 들어 마침내 담배를 끊고 몸에 해로운 음식을 멀리하고 당장 매일 30분씩 운동을 하거나 적어도 산책이라도 한다면 당신의 몸은 정말 기뻐할 것이다.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노년을 보내려면 우선 젊음을 유지하는 5개의 기둥을 명심해야 한다. 이 기둥은 튼튼한 뼈, 유연한 관절, 강한 근육, 탄력 있는 혈관, 그리고 깨어있는 뇌세포다. 연구진들은 최근 몇 년 사이
노년의 신체 건강을 위협하는 몇 가지 요인들을 발견했다. 우선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낙상과 근육이 서서히 줄어드는 근감소증을 조심해야 한다. 독감이나 대상포진뿐만 아니라 암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면역 체계의 약화도 주의해야 한다. 또한 연구진들은 우리가 오랫동안 별 문제가 없다고 여겼던 현상을 가장 집중적으로 연구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것은 기대 수명을 단축시키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바로 과체중이다. 우리는 이런 모든 문제들을 살펴볼 것이다. 하지만 그에 앞서 나이가 많든 적든 그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주제를 먼저 언급하고 넘어가려고 한다. 몸을 튼튼하게 하고 엄청난 수의 세포의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는 몸에 어떤 먹거리를 제공하는가? 가능한 해로운 것들을 배제하려고 노력하는가? 먹는 즐거움이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가? 우리는 건강한 음식을 섭취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 세포를 젊게 만드는 식사법. 전문가들은 우리가 지역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채소와 제철 과일, 비타민이 풍부한 샐러드와 건강한 자연식품 대신에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해치는 방부제, 인공감미료, 그리고 인공향신료 등등 각종 화학물질이 들어간 식품들을 고른다고 말한다. 질이 낮은 원재료와 과도한 지방, 설탕 그리고 소금 함량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다. 나이가 들어서도 튼튼한 뼈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칼슘을 섭취해야 한다. 뼈는 다른 기관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재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먼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우리가 매일 식품으로 섭취하는 칼슘의 권장량이 약 1000mg이라는 사실이다. 치즈, 브로콜리 같은 특정한 채소 또는 칼슘 함량이 높은 생수 등을 마심으로써 일일 권장량을 쉽게 채울 수 있다. 우리는 혈관이 그 중에서도 특히 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는 동맥 경화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은 동물성 지방의 과다 섭취를 주의해야 한다. 지방이 많은 붉은 고기, 햄, 훈제 식품, 버터와 크림 등을 조심해야 하며 버터 대신에 식물성 기름, 예를 들어 올리브유나 카놀라유를 사용해서 요리하는 걸 권한다. 그렇다고 식습관만으로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출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의 경우 유전적 소인으로 인해 간에서 너무 많은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추가적으로 약을 복용해야 한다고 해도 콜레스테롤 함량이 낮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도움이 된다. 한편 노화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나이 든 사람들이 쇠약해지고 근손실이 나타나는 이유가 신체 활동뿐 아니라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기 때문임을 밝혀냈다. 꾸준한 운동은 물론 지방이 적은 육류나 생선 또는 계란에 들어있는 질 좋은 단백질 섭취를 늘려야 한다고 말한다. 나이 든 사람들이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다. 올바른 영양 섭취를 위한 팁은 다음과 같다. 가능하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재료를 영양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조리해 섭취하기. 요구르트와 치즈 같은 저지방 유제품 섭취하기. 가능하면 유기농으로 재배된 채소와 과일로 다량의 비타민과 섬유질 섭취하기. 가능하면 정제되지 않은 곡물과 콩, 견과류 많이 섭취하기. 붉은 고기를 줄이고 생선과 가금류 고기 섭취 늘리기. 훈제 고기와 소시지와 같은 가공육 섭취 줄이기. 베이컨, 라드, 버터, 크림과 같은 동물성 지방 섭취 줄이기. 설탕, 케이크, 초콜릿, 그 외 달콤한 간식 섭취 줄이기. 충분한 수분 섭취하기. 최소한 1.5리터 생수 또는 허브티여야 하며 설탕이 들어있는 레모네이드나 콜라를 제외하고
과즙으로 만든 순수한 과일 주스는 물로 희석해서 마시기. 술 줄이기. 커피와 홍차는 적당량만 마시기. 몇 가지 기본만 지키면 정말 훌륭한 식사를 준비할 수 있다. 노화를 늦추는 세 번째 조건, 규칙적인 운동. 운동을 하고 난 후, 혹은 1시간 정도 산책만 해도 기분이 한결 좋아지는 경험을 누구나 해봤을 것이다. 더 단단해지고 에너지가 충전되며 기분이 좋아진다. 놀라운 일은 아니다. 운동을 통해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100조 개의 세포는 더 많은 영양소를 공급받았고, 폐는 더 많은 산소를 들이마셔 혈액에 전달했다. 심장 근육은 혈액을 모든 기관에 공급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움직여야 했지만 운동하는 것을 즐겼다. 뇌세포는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더 많이 분비했다. 다만 근육들은 너무 많이 일해야 했기 때문에 살짝 화가 났지만 그래도 이런 운동을 거쳐 더 강해진다는 것을 충분히 납득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움직임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다라고 말했다. 의사들은 몸을 움직이는 것을 묘약이라고 말하면서 모든 움직임이 다 중요하다고 덧붙인다. 이 말은 특히 나이 든 사람들에게 주요하다. 신체 활동이 성공적인 나이 듦을 가능하게 하는 열쇠다.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통해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는 너무 많아서 일일이 언급조차 하기 힘들다. 이미 심혈관 질환을 겪고 있다 해도 실망하긴 이르다. 특정한 훈련 프로그램으로 해당 질환을 잘 치료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면역 체계를 위해서도 신체 활동은 꼭 필요하며 체중 부하가 실리는 운동을 꾸준히 하지 않으면 뼈가 약해진다. 최근에 의사들은 암 환자들에게 운동 프로그램을 추가로 처방하기도 한다. 때로는 화학 치료를 더 받는 것보다 운동이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산책할 때 실천하는 걷기법. 자세를 바르게 하고 꼿꼿하게 걷기, 어깨를 펴고 배는 집어넣고 팔은 가볍게 흔들기. 균형 감각을 연습하기 위해서 가상의 선을 따라서 정확하게 30걸음 걷기. 4걸음 걸으면서 코로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다시 4걸음 걸으면서 입으로 숨을 내쉬기. 마지막 숨쉬기 방법은 5번 반복하는데 폐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반드시 피해야 할 낙상. 나이 든 환자들을 진료하는 전문의들이 몇 년 전부터 우려를 표하는 현상이 있다. 낙상 때문에 수주 동안 병원에 누워 있거나 움직이기 힘들어져 간병이 필요한 사람들의 숫자가 현저히 높아졌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길어진 기대 수명이 있다. 하지만 65세 이상 인구 중 3분의 1 정도가 1년에 한 번 정도 심한 낙상 사고를 겪고 있고, 낙상 사고 중 10%가 골절이나 다른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슬픈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낙상을 막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 물론 젊은 사람들도 넘어진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아무렇지 않게 다시 훌훌 털고 일어난다. 나이 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첫 번째 이유는 나이가 들면 생각을 하거나 기억을 떠올리거나 무언가를 배울 때 뇌세포들이 서로 소통하는데 더 오래 걸린다. 이런 지연 현상은 낙상을 막을 수 있는 팔과 다리의 반사신경에서 나타난다. 반사신경이 좋은 젊은 사람들은 넘어지는 순간 덜 다칠 수 있는 자세를 취한다. 축구 선수들은 넘어질 때 아주 노련하게 넘어질 뿐만 아니라 단단한 근육 덕분에 몸을 잘 보호할 수 있다. 나이 든 사람에게 낙상 사고가 잦은 두 번째 이유가 있다. 평생 운동을 하지 않았거나 활동량이 많지 않은 노인들은 근육량이 현저히 감소하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산책도 많이 하고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며 무거운 냄비나 정원 도구들도 잘 다루면서 특별한 문제 없이 지냈겠지만 어느 순간 근육이 가늘어지고 약해진다. 근감소증이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자기 다리에 대한 절대적인 통제력을 잃게 되고 비틀거리다 잘못되면 계단에서 발을 헛디디게 된다. 게다가 시력도 떨어져서 장애물도 잘 보지 못한다. 그래서 거실에 깔려있는 카펫의 주름에 걸려 넘어지거나 산책을 하다가 길에 떨어져 있는 돌멩이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는 것이다. 전문가들 일 밝혀낸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의약품이다. 나이 든 사람들에게 여전히 처방되고 있는 특정한 수면제가 가장 위험하다. 나이가 들면 신진대사가 느려지기 때문에 약 성분이 몸에서 분해될 때까지 상당 시간이 걸린다. 고혈압 약이나 항정신성 의약품을 처방할 때에도 나이 든 환자들의 몸에 맞게 적정량을 처방해야 한다. 그리고 특히나 처방된 의약품들이 서로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낙상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4가지 방법. 신체 조절 능력과 균형 감각을 키워야 합니다. 우선은 재활 운동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연습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주치의에게 문의하면 적절한 곳을 소개해 줄 겁니다. 자신에게 맞는 동작들을 잘 익혀두면 나중에 집에서도 혼자 연습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근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빠르게 걷는 산책과 수영 외에 전문가들은 아령이나 세라 밴드를 이용한 근력 운동을 추천합니다. 처음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시작하고 적응되면 10분 정도 집에서 매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물을 너무 적게 마시면 불안하고 정신이 혼미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매일 충분한 양의 칼슘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생이 불가능한 연골 지키기. 관절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비교적 부드럽고 탄력 있는 연골이다. 연골은 뼈와 달리 혈관이 없고 하중을 받을 때마다 마치 스펀지처럼 연골 안으로 스며들어가는 관절액에서 영양분을 공급받는다. 연골은 상당히 약하다. 그것도 매우 약하다. 그냥 나이가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연골은 뻣뻣해진다. 게다가 크고 작은 사고를 경험하고 과체중이나 잘못된 과부하가 가해지면 관절낭은 느슨해지고 관절 표면이 서로 어긋나게 되면서 연골층이 닳게 된다. 그 결과 염증이 발생하고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고 통증을 느끼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관절증이다. 유감스럽게도 연골은 우리 몸의 조직 중 극히 드물게 재생이나 치유가 불가능하다. 무엇보다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연골을 지키는 예방법. 근력 키우기. 근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반복해야 하는 동작들을 병원에서 먼저 배우고 연습해보는 것이 좋다. 과체중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기. 운동 중 부상 조심하기. 별로 대수롭지 않게 느껴지는 근육이나 인대 늘어남, 염좌 같은 가벼운 부상을 입더라도 바로 정형외과에 방문해 문제가 없는지 검사를 받아보자. 나중에 상태가 심해져서 찾아가면 치료는 훨씬 더 복잡해지고 치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노화를 늦추는 4번째 조건, 끝없는 배움. 평생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것은 필수일 뿐만 아니라 배움은 실제로 엄청나게 재미있다. 우리에겐 뇌가 꽉 찼어. 더 이상 자리가 없어는 성립되지 않는다. 세포와 세포 사이를 연결하거나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서 새로운 정보를 끊임없이 익히고 저장할 수 있다. 당연히 나이가 든 뇌라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정신적으로 건강을 유지한다는 것은 신경세포의 미로에서 기존의 연결들을 유지하고 추가로 신경세포들 사이에 가능한 새로운 연결들을 많이 만들어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머릿속의 소통망이 촘촘할수록 나이가 들어 세포가 죽거나 비활성화되어도 우리의 뇌가 문제없이 작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뭔가를 배우는 것이 당신의 적성이 아니었는가? 그렇다고 해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 상태에서도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세포를 흔들어 깨울 수 있다. 정신적 민첩성을 유지하기 위한 작은 실천.
첫째, 일기를 써보자. 길지 않아도 된다. 완벽한 문장이 아니어도 괜찮다. 핵심적인 단어를 적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글로 기록하는 동안 경험한 것을 눈앞에 떠올리게 되고 나중에 일기를 찾아서 읽을 때 다시 기억이 떠오를 것이다. 둘째, 암산을 연습하자. 요즘 암산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건 나도 잘 안다. 계산기나 스마트폰으로 너무나 쉽게 계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같이 나이 든 사람들 중에는 종이와 연필을 가져다 줘도 더 이상 곱하기나 나누기를 하지 못하는 이들도 많다. 처음부터 머릿속으로 세 자릿수 덧셈이나 뺄셈을 할 필요는 없다. 일단 구구단부터 시작해보고 점점 난도를 높여가자. 특히 욕조안이나 버스,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에서 할 수 있는 좋은 활동이다. 셋째, 시를 외워보자. 친구 중 한 명인 유명한 뇌 연구자는 50세가 되고부터 시를 외운다. 시를 외울 때도 처음부터 긴 시를 외울 필요는 없고 한두 연 정도의 짧은 시부터 시작해보자. 암산할 때와는 달리 시를 외우다 보면 시인의 아름다운 생각을 감상하고 공유할 수 있는 보상까지 받게 된다. 넷째, 메모를 곳곳에 붙여두자. 새나 꽃 이름 또는 가끔 보는 사람의 이름이나 어떤 개념이 떠오르지 않으면 메모지에 적어서 매일 눈길을 두는 장소에 붙여놓자. 예를 들어 부엌에 있는 냉장고에 붙여놓자. 며칠 지나면 당신의 기억세포가 이 이름들을 틀림없이 잘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가장 심각한 노인성 질환, 외로움. 외로움은 사람을 마비시킨다. 무기력하고 모든 힘의 원천으로부터 차단되고 어두운 감정에 습격당하고 우울증에 걸린 것과 비슷해진다. 외로우면 말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외로우면 생각도 제대로 할 수 없다. 마치 시작과 끝도 없는 레일 위를 달리는 장난감 기차처럼 계속해서 빙빙 돌기만 한다. 그러면서 사소한 문제들도 위협적인 문제들로 바뀐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귀를 기울여주고 소속감을 주는 이단 종교에 빠지거나 음모론을 믿게 되는 것도 놀라운 일은 아니다. 사람을 병들게 만드는 외로움. 외로움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사람을 병들게 만든다. 노화 연구 전문가들은 외로움을 가장 심각한 질병으로 간주한다. 나이 든 사람들에게 외로움이 너무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 때문이다. 외로운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일종의 지속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 것과 다름없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면역 체계에 손상을 입힌다.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면 너무 많은 염증 물질들이 몸속을 돌아다니기 때문이다. 몸의 면역 방어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는 감염이나 암에 더 취약해진다. 여러 연구를 종합해보면 충분한 사회적인 유대감이 없는 사람들에게 관상동맥의 변화와 뇌졸중이 현저히 자주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외로움은 정신적인 위축에 그치지 않고 치매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외로움을 인정하고 먼저 다가가기. 외로울 때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그런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 빌어먹을. 난 외로워라고 자신에게 말해야 하기에 스스로 실패한 듯한 감정이 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뒤이어 나는 왜 외로운가?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친구들, 친척들, 지인들, 동료들을 나쁘게 대했나? 나는 그들을 지루하게 하고 항상 기분을 언짢게 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들 관심 밖의 사람이 되어버린 걸까? 하는 생각들이 줄줄이 이어진다. 물론 외로움을 다른 사람들이나 자신이 처한 상황 탓으로 돌릴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다른 사람들과 다시 교류하고 주목을 받고 인정받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이다. 그럼 이제 시작해보자. 당신이 조금 나이 들었을지 몰라도 절대 지루하거나 재미없는 사람은 아닐 것이다.
오래 산 만큼 경험도 많을 테니까. 당신은 그냥 아무나가 아니라 과거와 미래가 있는 사람이다. 당신의 견해가 조금 구식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필요하면 당신도 얼마든지 새로운 것들을 비교적 빨리 배울 수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어울릴 수 있는 기회들을 놀라울 만큼 많이 제공한다. 주변을 둘러보면 얼마나 많은 공동체 모임들이 있는지 놀랄 것이다. 환경기술 강좌에서부터 합창단, 문화포럼, 전시회, 그리고 당연히 시니어 클럽도 있다. 당신이 사는 곳의 상황도 비슷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당신을 필요로 하고 인정받는 기분을 느끼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그리고 더 이상 외로움도 느끼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무료 급식 소배식 돕기나 이민자 자녀, 병원 환자 돌보기와 같은 자원 봉사가 있다.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외로움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그러니 용기를 내어 이런 기회들을 잘 이용해보자. 첫 번째 모임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모임으로 옮기면 된다. 이렇게 해서 마음이 맞는 사람을 찾고 개인적인 친분을 쌓을 수 있다. 노화가 당신과 우리 모두에게 가져오는 불가피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용기가 필요하다. 나는 일상의 자잘한 문제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질병, 통증, 상심, 그리고 최악의 경우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는 인생의 우울한 단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머릿속에서 시작되는 젊음의 비결. 우리는 나이 들어가면서 감사함을 모르게 되는가? 나이 들매 어두운 측면만 보게 되는가? 다가오는 앞날을 기회로 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기만 하는 것일까? 질병, 치매, 남의 돌봄을 받아야 하는 상황, 외로움, 소외 그리고 자녀들에게 혹시 짐이 될까 걱정만 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이런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물론 언젠가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도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지해야 할 때가 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은 느낀다. 하지만 고령의 명배우인 앤서니 홉킨스는 우리가 언젠가 죽을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를 인간적으로 만든다라고 말했다. 죽음을 외면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유한성이 비로소 삶의 가치를 규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우리는 노년의 삶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되도록 젊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은 머릿속에서 시작된다. 자기 나이를 애써 잊으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계속해서 자신의 나이를 의식하면서 난 더 이상 못해, 더 이상 할 필요는 없잖아 해서 뭐해, 제발 날 좀 가만히 내버려뒀으면 이와 같은 생각들로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당신이 태블릿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기에는 너무 나이 들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도움을 청하면 젊은이들은 의아한 미소를 지어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배워두면 이메일로 손주들의 최근 사진들을 볼 수 있고 필요한 앱들을 다운받아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모든 행위들은 회색 뇌세포에도 도움이 된다. 호기심은 우리를 젊게 만들어준다. 하루가 어제처럼 지나가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라는 생각으로 만족하며 지내면 안 된다. 하루를 만들어가고 내용과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 크고 작은 활동을 계획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의견을 교환하는 이 모든 행위들이 삶의 활력을 더할 수 있는 방법이다. 정신적 민첩성과 유연성은 신체적인 기능을 자극할 뿐 아니라 성취감으로 채운 하루는 그냥 그렇게 대충 흘려보낸 하루보다 훨씬 더 길고 값지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애정 어리면서도 비판적인 시각은 외적으로도 젊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우리가 그냥 자신을 놓아버리고 아무렇게나 산다면 이는 우리 자신을 더 이상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잘 가꾸고 관리해야 한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더 건조해지기 때문에 샤워를 하고 난 후 보습제를 꼼꼼히 발라야 하고, 머리는 일주일에 2번은 감아야 한다. 발 관리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스스로 잘 관리하거나 네일샵을 찾아가서 깨끗하게 관리를 받는 것이 좋다. 발에 통증을 일으키는 티눈이나 굳은 살이 있다면 더 움직이기 싫어지기 때문이다. 빈틈없이 칫솔질을 하고 치간 칫솔도 적절하게 잘 이용해야 한다. 근육과 관절을 꾸준히 단련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외모를 잘 가꾸고 관리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이는 자긍심, 품위,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떼어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 외출할 때뿐 아니라 집에서도 너무 엉망으로 늘어져 있지 않도록 의식해보자. 우리가 구멍난 양말이나 더러워진 스웨터를 입고 집안을 돌아다니는 것은 더 이상 존중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사랑에는 나이 제한이 없다. 원숙한 나이에 접어들어도 성적 욕구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한다. 부모 세대보다 우리가 더 오래 산다는 의미는 활력과 육체적인 사랑에 대한 열망의 시간도 그만큼 더 길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에는 둘 다 감소하기는 한다. 몇 년 전 미국의 대학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60세에서 74세 사이의 부부 중에서 60%가 여전히 활발한 성생활을 한다고 대답했고, 75세에서 85세 사이에서는 30%, 85세 위로는 15%가 성생활을 한다고 대답했다. 이 수치는 그 사이 더 높아졌을 수도 있다. 심리학자들과 노인 연구 전문가들은 이제 다른 또는 새로운 형태의 미학으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나이든 남자와 나이든 여자의 외모는 다를 수밖에 없다. 젊은 사람들과 단순히 시각적으로 비교하는 걸 멈추면 나이든 사람들도 나름의 방식으로 흥미롭고 매력적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사랑에는 나이 제한이 없다. 성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들이 있다. 과거 나이든 남자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는 발기부전이었다. 때문에 비아그라의 발견은 가히 혁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비아그라는 복용 전 주의해야 한다. 관상동맥이 손상되어서 니트로링구알 스프레이 또는 다른 질산염 성분의 의약품이 필요한 사람은 안타깝지만 비아그라나 비슷한 성분의 제품을 복용하면 안 된다. 생명의 위협이 될 정도로 혈압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심장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 나이든 여성들의 경우에는 성생활을 할 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개 질건조증을 호소한다. 다행히 질건조증을 치료할 수 있는 좋은 의약품들이 많다. 기본적으로 윤활제는 점막을 부드럽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데, 윤활제에 따라 에스트로겐 성분을 포함한 것도 없는 것도 있다. 에스트로겐 성분이 들어있다고 해도 국소적으로만 작용하기 때문에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온전히 자기 자신 되어보기. 당신이 살아오면서 실현하지 못한 일들을 한번 떠올려보라. 지금까지도 당신의 머리나 가슴 가장 구석진 곳에 감춰져 있는 생각들을 꺼내보라. 지금의 삶이 오래전 꿈꾸던 삶과는 다르고 당신의 재능과 감정적인 요구를 무시한 채 살아왔다 하더라도 당신에겐 새로운 방향으로 삶을 돌려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제라도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되어보는 것이다. 이에 대한 생각은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아주 미세하게 노선을 변경하는 것만으로도 한결 행복해질 수 있는 반면, 삶을 통째로 바꾸거나 지금까지의 일상을 만들어낸 많은 것을 포기할 용기와 의지가 필요할 수도 있다. 나이 든 사람들이 젊음을 유지하고 만족감을 느끼는가는 적극적으로 삶을 살아가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품고 살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달려 있는 경우가 많다. 다른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이들의 사고방식과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우리가 몸과 정신을 온전하고 젊게 유지하고자 한다면 유연해지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다. 유연하다는 의미는 계속해서 배우고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고 새로운 상황에 잘 대처하며 우리의 남은 삶을 자유롭게 만들어가는 것이다. 여기까지 마리안네 코흐 박사의 책 나이가 들어도 늙지 않기를 권하다였습니다. 저자는 무엇보다 자존감과 삶을 신뢰하는 긍정적인 태도야말로 노화 방지의 핵심이라 말합니다.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 노화를 늦출 수 있다는 것. 삶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가지고 나의 능력과 욕구를 알며 나와 남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무엇보다 확실하게 늙음으로부터 거리를 두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나이 듦을 자연의 변화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 더 건강하게 나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인 건강을 전문으로 다루는 의사들은 한결같이 생활 습관을 그 해결 방안으로 제시합니다. 노년의 건강을 결정하는 것은 타고난 유전자의 영향이 30%이고 나머지 70%는 생활 습관에 달려 있다는 게 이제는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건강도 중요하지만 더욱 길어진 노후 건강은 어떤 생활 습관으로 살아왔느냐가 결정짓는다는 거죠. 그러니 지금부터 50대, 60대라도 늦었다 생각 말고 오늘 영상을 통해 기존에 잘못된 습관이 있다면 바로잡고 앞으로 30년은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는 게 좋을지 한번 곰곰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늙음의 속도를 늦추는 여러분만의 감속 노화의 키가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낭독해드린 내용 외에도 전문적인 의학 지식과 자신의 삶에서 집약한 노화 방지를 위한 다양한 생활 속 실천법들이 책 속에 담겨 있습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꼭 한번 책을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우리 노후에는 여전히 많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무의미하게 흘려보내기에는 너무 아까운 지금입니다. 이상으로 나이들의 품격이었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여러분들의 행복한 인생 이막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